네, 반갑습니다. 8월 1일입니다. 자, 드디어 8월이 됐습니다. 뭐 하루 지나니까 바로 달이 바뀌네요. 8월 1일. 자, 이제 8월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좀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을 또 잘 보내고 잘 넘겨야지 또 우리가 8월에 어떤 기대감들을 다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휴가철이 있기 때문에 8월 초반 한 첫째 주, 둘째 주 정도까지는 거래량 감소로 인한 변동성이 좀 심할 것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8월의 첫 시작을 우리가 좀 잘 보내기 위해서는 또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거기에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한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코덱스 인버스 있고요. 아즈텍 WB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드릴 거고요. 뉴스 테마 특징주로는요. 고려 아연과 남양 유업 두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검색 종목은 카카오와 가온 미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종목 진단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카카오로 먼저 좀 볼까요? 네, 카카오. 어제 이제 우리가 네이버 진단을 좀 해드렸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지금 세기의 싸움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이제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만큼 내려왔으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재용을 제치고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또 한국 최고의 부자로 올라섰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면서 카카오에게 희망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여기에 대한 상승들이 어떤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은 뭐냐면 그동안 오버슈팅한 부분들을 지금 토해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조정이 들어갔죠. 조정이 들어가서 이제 단기적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상승 추세 하단에 걸쳐져 있는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도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시면 RSI 지표도 40포인트 정도 나쁘지 않죠. 그런데 주가가 만약에 계속 더 밀리게 된다면 어디까지 밀릴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14만원대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지선대가 이미 14만원대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상승 추세를 따라서 진행한다라면 보통은 상승 추세 시점에서는 반등을 좀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13만 7, 8천원대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위쪽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60일 이평선의 지지선 14만 2, 3천원대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대 대비해서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렇게 리스크가 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마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RSI 지표도 지금 거의 과매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바로 불 붙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 가지 부족한 거는 여기 데드크로스가 훼손되는 이 골든크로스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횡보가 조금 진행되면 자연히 풀릴 것이고요. 지지선이 유지가 된 시점에서 반등이 나가면 횡보가 유지된 시점 이후에 반등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평선 때 골든크로스를 통한 주가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4만원대 깨고 내려가가지고 이평선대가 데드크로스 나왔다 그러면은 이 종목의 다음번 지지선은 굉장히 멀리 있어요. 10만원 초반까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셔야 되는 거 일단은 가지고 가시고요. 매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14만원대 아래쪽으로 떨어졌다. 5일 이평선이 데드크로스를 만들었다. 이렇게 된다면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하는 전략들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좀 더 기다리셔야 되겠죠. 일단 골든크로스가 나오든 아니면 지지선이 확보가 되든 뭐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조금 하시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온 미디어 볼까요? 가온 미디어가 상한가.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또 상한가를 기록을 합니다. 자, 상한가를 기록한 이유는 뭐겠어요? 이게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면 이제 확장현실이라는 XR 선점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AI 셋톱박스 기술을 이용해서 이 XR 확장현실이라는 이 분야를 지금 선점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XR 시장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1700조 시장이에요. 얘가 다 독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선점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세계 최초로 AI 셋톱박스를 이용했다, 뭐 등등등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상황이 되는 건데 지금 시가총액이 2,800억밖에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와 대박 아닙니까?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좀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가장 이제 핫한 트렌드라고 볼 수 있었던 메타버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AI 관련해서 단말 시장 점유율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올라갈 이유가 충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를 보시더라도 지금 보시면 63만 주 정도 잔량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63만 주가 남아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괜찮죠. 그러면 17,000원이 63만 주 남아있으니까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거래대금만 하더라도 3,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잔량에다가 매수가 짠하고 들어왔죠. 그 다음에 시가총액 2,800억인데 거래대금만 3,000억 한 바퀴 돌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테마와 재료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상황이고 또 어려운 장에서 상한가를 해냈다라는 거, 이 부분이 긍정적이죠. 또 잔량 자체도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신규 접근은 이제 따라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갭상승 나가거나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규 종목이나 나는 없는데 지금이라도 따라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전략 그대로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요, 이제 인버스 봐야 되겠는데요. 코덱스 인버스 쪽에 이제 매수가 좀 몰렸어요. 거래가 좀 많이 몰리면서 매수를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거래대금만 1,000억 원대 이런 모양새인데, 자, 지금 인버스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가가 더 빠질 것 같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가가 지금 무서우니까 더 빠질 거야, 이런 식의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인버스, 그 다음에 고버스라고 하는 거 252670이죠. 네. 선물 인버스, 고버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 여기도 지금 보면 3,600억이나 몰렸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투자해가지고 대응하시는 분들 또 뭐 보니까 뭐 동호회 같은 데 이렇게 보니까 뭐 몰빵 쳤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주가가 하락하는 쪽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실제적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이쪽으로 살짝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버스 쪽과 고버스 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정말 시장이 내려가는가? 이거는 인덱스이기 때문에 ETF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방향만 보면 돼요. 그럼 시장은 계속 빠질 것인가? 어느 정도 더 빠질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의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버스 쪽에 투자해도 괜찮겠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겠는데 여기서 잘 생각할 것은 지수를 추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종합주가지수 잠깐 볼게요. 여기 지지라인 때 어디에 있어요? 지금 3,160 3,150 요 정도의 지지선이 굉장히 두껍게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24% 빠졌으니까 많이 빠져봤자 1.34% 정도 빠진다 생각했을 때요. 그러면 인버스도 비슷하게 빠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인버스가 1.34% 정도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어디 정도입니까? 3,800원대. 조금 더 많이 올라가서 저항대까지 간다 치더라도 3,900원대. 4,000원대는 저항이 굉장히 두꺼운 편입니다. 그러면 4,000원까지 올라갔다 칩시다. 그러면 현재가 대비해서 얼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4%. 여러분들이 금액을 굉장히 많이 해서 몇십억씩 집어넣었다 그러면 4%면은 제법 많은 금액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작은 돈으로 진입한다. 이거는 좀 좋지 않죠. 그래서 인버스에 대한 투자는 일단 단기적 상승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이 불안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로 가지고 뭔가 대단히 큰 목을 잡아야 되겠다. 한 목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몰빵을 친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시장의 방향이 틀렸을 경우에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에 대한 투자는 신중하게 완전히 추세가 무너졌을 때 그럴 때 접근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단기적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 변동성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황으로 했을 때는 보유 관점 유지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신규 접근은 먹을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추세 자체가 아직 시장의 추세가 무너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뭐 매도를 본다, 뭐 이렇게 주가가 적으로 더 많이 하락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몰빵을 친다든지 아니면 비중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의 투자는 결코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항대를 다 넘어가는 시점, 즉 인버스가 만약에 4,000원대에 근접하는 위치가 된다라면 아마도 시장은 붕괴의 조짐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럼 그럴 때는 매수하셔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지를 좀 해주시는 것은 나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겠죠. 나는
해지용으로 좀 쓰고 싶다. 주가가 올라가면 좋겠지만 내려갔을 경우 어떡하느냐. 난 해지용으로 좀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종목이라든지 이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어떤 규모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해지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서 좋은 거니까 거기서 수익이 날 테고요. 인버스가 내려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에서 이제 해징을 통한 어떤 손실 감소가 될 수 있겠죠. 또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인버스가 올라가고 주식가가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여기서 또 해징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아마도 적당한 포인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버스에 대한 투자는 시장이 붕괴될 때 투자하는 것이지 지금 같은 때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이 아즈텍 WB. 네,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즈텍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뭐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처럼 mRNA 임상과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지금 큐라티스라는 기업이 국내 처음으로 mRNA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승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큐라티스는 긍정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큐라티스의 지분을 이 아즈텍 WB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큐라티스 그 다음에 아즈텍 WB 서로 이제 지분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큐라티스의 이런 백신, 물론 백신 같은 부분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뭐 지금 뭐 화이자 모더나가 계속 독점할 일은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없으니까 맞는 거지만 앞으로는 이제 뭐 독감 백신처럼 맞게 된다고 하더라도 백신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치료제도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내에서도 계속 개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임상을 거쳐가지고 효과가 입증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충분히 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는 세계 최초의 백신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내 최초의 백신이 나오게 됐을 때 선점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약간의 뭐 자회사라고 봐야 되는 개념이니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지분 효과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지금 큐라티스 같은 경우도 뭐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생각한다라면 뭐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백신과 관련된 포인트에서의 기대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즈텍 WB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단기적 올라온 상태에서 이 조선 소식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위쪽 라인에서 약간 애매한 그런 모양새를 좀 보였어요. 지금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주가가 상승했죠.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갔는데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이 주가가 조정받았다. 이것은 다 뭐라고 했죠? 뻥이라고 그랬죠. 주가가 상승했는데 거래량 없이 조정이 들어가요. 이거는 뭐냐면 매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들어가는 그냥 단순한 가격 조정입니다. 보여주기식의 어떤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흔들릴 필요가 없고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포인트에서 우리가 대응점을 잡아야 되는데 직전 고점대에서 약간의 꼬리 하지만 아직 몸통이 커요. 그렇다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봉 잠깐 볼게요. 분봉을 보게 되시면 어떻게 돼요? 아침부터 올라가서 살짝 내려간 형태로 마무리했는데 막판에 이제 매도가 조금 나와서 차익 실현이 좀 들어갔지만 여전히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갖고 계시면 일단 홀딩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었던 시점이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4,000원. 그러면은 그냥 한 10몇 프로 정도의 어떤 변동폭을 그대로 확인해야 되느냐?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주가가 상승한 다음에 들어와서 반등, 실패했을 경우에 이 자리에서 계속 횡보로 나간 이후에 다시 재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4,000원 이상에서는 계속 보유하시는 것이 맞는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4,000원이 이탈됐을 때 거래량이 지금은 터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매도를 보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위쪽에서 매수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지만 아래쪽에 사갖고 있는 분들은 일단은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팔아먹고 추가 상승이 나오면은 수익이 더 나니까 더 좋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요.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대응을 좀 하셔야 되겠죠. 저 같으면은 매수를 안 할 것 같은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뉴스 특징점을 볼게요. 고려아연 보도록 합니다.
고려아연이 최근에 강세를 보였는데 뭐 때문에 올랐느냐? 2차 전지 관련한 부분입니다.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 분야에 대한 진출 기대감 이것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려아연이 지금 LG화학하고 양극재 원료인 전구체 생산을 위한 합작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것이 이제 주가 급등의 요인인데 증권사에서는 아직까지 글쎄요라는 입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글쎄요. 왜냐하면 이 합작사를 설립하는 것이 진짜입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요. 발표가 없고 MOU 단계예요. MOU 단계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뭐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뭐 양해각서죠, 양해각서.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합시다라는 어떤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는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변수들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향후 합작사가 설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고려아연이 많이 가져갈 것이냐, LG가 많이 가져갈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이슈적인 부분들이 나타나서 긍정적이고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약간 주의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 일단 확실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만 공식적인 발표가 없더라도 일단 뭐 공시를 통해 가지고 뭐 이래저래 한다, 뭐 검토 중이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온다면 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라면 거의 확실시 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뭐 매도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공시 내용 한번 볼까요?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아직 뭐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뭐, 일단은 뉴스적인 부분이니까 조금 더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특별하다, 뭐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슈를 가지고서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긍정적인 기대감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홀딩 전략이고요.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은 50만원 정도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위쪽 라인에 대비해서 한 7, 8%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일단 보유하시는 거 권장해 드리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약간 기우뚱하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살짝 들어오게 된다면 50만원 정도 시점이 매수하기 적당한 가격대가 아니겠는가라는 판단을 좀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남양유업입니다. 남양유업이 이제 매각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올라섰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 매각에 약간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매각 절차를 종결하기 위한 임시주총이 돌연 연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 이게 뭐야? 매각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 나오면 애매한 거죠. 지금 임시주총이 연기가 된 것에 대해서 남양유업을 인수하기로 한 한양컴퍼니에게는 이제 열받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게 뭐야? 왜 니들 맘대로 막 해? 뭐 이렇게 해서 약간의 뭐 싸움 같은 일이 좀 벌어진 모습이 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남양유업이 인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주총이 연기가 되면서 이거 매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네. 무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그래도 좋은 건 뭐냐면 한행컴퍼니는 남양유업을 강력하게 인수하고 싶어 한다 라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 대한 부분은요, 지금 뭐 합의된 내용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뭐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남양유업이 빨리 팔려야 되는데 왜 안 팔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뭐 계약에 문제가 생겨서 나가리가 돼버린다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주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주가가 더 큰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M&A 이슈가 사라져버린다. 야,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리스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대한 어떤 확고한 어떤 이슈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정답이 없는 상황이 된다면 약간 부담스러운 내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뭐 추후에 상황들도 살펴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맞겠습니다만, 주가가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의 어떤 부담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매각은 일단 어느 정도 다 확실시 된 부분이었고 그 내용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매각이 진행되더라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포인트는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M&A 이슈가 충분히 반영됐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30만원에서 80만원까지 거의 2배 넘게 상승했잖아요. 거의 3배 가까이 상승했으니까 이런 정도라면은 아마 M&A 이슈가 다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지금은 차익 매도가 들어간 시점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M&A가
되든 안 되든, 계약이 체결되든 안 되든,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의 차익 실현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된다면 차익 매도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이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거래량 특징 종목, 코덱스 인버스와 아지텍 WB, 그 다음에 고려 아연, 남양유업, 카카오와 가온미디어까지 총 6종목을, 진단해 드렸고요. 종목에 대한 대응들 잘 하셔가지고요, 네, 뭐, 참고하셔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응하시기를 잘 바라겠습니다. 자, 8월의 첫날, 종목 진단과 함께 하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8월부터는 쑥쑥 계좌가 커가는 아주 좋은 일들만 생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무료 방송이 있죠? 아침 9시에 시작되는 무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